우리가 할 게 별거 없다. 이렇게 김빼기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그전에는 어차피 이거 영구미제 사건이 될 것이다. 영구미제 사건은 범인이 영구적으로 잡히지 않는 사건을 영구미제 사건이라고 해요. 북한이 했다는 것을 확정을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나자마자 며칠 만에 이런 기사를 쓰는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왜 나쁘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나쁘다 이거예요. 왜 영구미제가 됩니까? 영구미제가 돼요. 누구나 다 북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북한 거지. 왜 이게 영구미제가 사건이 됩니까? 또 왜 취할 수단이 없어요? 김정일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겠다고 하면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은 한 10개는 있다. 10개. 무력으로 응징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골탕 먹이는 방법도 있고 목을 조르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응징할 수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좌익 세력들, 친북 세력들이 말을 만들어서 앞으로 퍼뜨리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7명의 희생은 고귀한 것입니다. 고귀한 거예요. 이것은 이명박의 1.21 사태입니다. 이명박의 1.21 사태. 1.21 사태 아시죠? 1968년 1월 21일 날 김신조 소속의 124군 특수부대가 박지훈 죽이기 위해서 청와대를 습격하는 1.21 사건인데 그것을 당하고 난 박 대통령은 원래 뭐 정신이 항상 말똥한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린 건 아니고 원래 정신 차리고 있었으니까. 다만 화가 났어요. 박 대통령이 화가 났습니다. 그전에만 해도 우리는 우선 경제 성장이 문제지 군사비 지출은 좀 줄여야 된다. 또 미군이 와 있으니까 미군을 믿고 군사비 지출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우리가 경제를 먼저 성장해야 되겠다. 경제 제일주의로 나왔어요. 박 대통령이. 그런데 1.21 사태를 딱 당하고 보니까 경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역시 안보도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자주 국방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예비군을 만듭니다. 68년 4월에 아주 빨리 합니다. 2달 만에 딱 예비군을 만들고 400만 원 예비군이 이제 딱 무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M1을 쓰고 있었어요. 이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총을 아직도 쓰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M16을 쓰고 있었어요. 우선 소총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M16 만드는 공장을 저기 철마면에 공장을 만들고 이것까지는 부족하다. 우리가 포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탱크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미사일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주 국방력 건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 망치 들고 다른 손에는 총 들고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하다. 딱 이렇게 목표를 걸고 자주 국방력 건설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딱 막히는 거예요. 이 무기 만드는 게 무기 공장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무기 소재가 특수광인데 주로 이 철강 산업이 있어야 된다. 즉 중화공업이 있어야 방위 산업체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화공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화공업이 발전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역을 잘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중화공업이 시작된 게 아니고 그걸 거꾸로 해요. 무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중화공업이라는 기반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화공업이 건설되기 시작을 하고 그게 1970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6대 핵심 공단이 생기죠. 포항에는 제철소, 구미에는 전자공업단지, 울산에는 조선소, 자동차, 비철금속, 창원에는 기계공단 이렇게 해서 6대 핵심 중화공업 산업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오늘날 한국을 먹이 살리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을 먹이 살립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중화공업을 만든 게 아니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발상을 하다 보니까 중화공업에 도달한 거예요. 이건 뭐냐? 1.21 사태가 대한민국을 살린 거지. 1.21 사태가 결과적으로 김일성, 김정일로 하여금 포나로 물리도록 자기들이 무덤을 푼 겁니다. 그래서 이 천안함 사건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중도 실용 노선이라는 것을 폐기하고 안보 제익주의 노선으로 가도록 만든다면은 아마 이명박도 성공하고 대한민국도 잘 되고 이걸로 김정일이가 끝장납니다. 김정일이가 끝장납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누가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느냐, 그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건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은 이 사건을 일으켜서 5년 뒤에 죽을 사람이 올해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년에 정권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각성을 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다. 이제 무슨 수를 쓰든지 김정일에 대해서 보복은 해야 됩니다. 보복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보복하지 않으면은 정권이 지탱을 할 수가 없죠. 그 국민 여론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할 거냐 이렇게 꼽아보면은 할 게 너무 많아요. 군사적 보복도 해야죠. 그것은 비밀리에 군대도 할 거고, 또 한쪽에서는 김정일을 암살하는 계획도 제대로 된 국가 같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같으면 아마 100번 암살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죽이려고 몇 분이나 시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거의 성공하고 대통령 부인까지 죽이고, 이런 자를 우리가 보복 안 한다고 한다면 국가라는 간판은 떼버려야지. 동창회라고 해야 되죠.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협회라고 얘기하지. 그런 방법은 그러나 특수한 전문기관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올라놓고 뭘 할 수 있느냐,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 많죠. 우선 제주도하고 부산 사이를 오고 가는 이 북한 상선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항 앞에도 왔다 갔다 하고 부산항에도 북한대 들어옵니다. 저거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뭘 하느냐, 2005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부산 출신 윤광웅 국방부 장관 둘이가 북한비에 대해서 이 제주 해역을 통과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북한 상선이라고. 근데 북한에 무슨 상선이 있습니까? 다 총 싣고 다니는 무장한 데인데, 그놈들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뭘 하겠어요? 해양 조사를 합니다. 소금이 얼마냐,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해류가 어떻게 되느냐, 조류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잠수함 작전사령부에 갖다 주죠. 잠수함이 움직이려면 이 바다 사진에 대해서 굉장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마 조사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이번 작전에 성공했는지도 몰라요. 당장 못 다니게 했지.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되느냐, 북한 배가 뭘 싣고 다니는지 모르는데도 우리가 물으면은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격침시켜버려야 되는데, 격침이 아니라 경고 사격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거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특히 부산 분들한테는 직접 안보에 영향을 주니까, 더구나 고리원자력 발전소, 월성 원자력 발전소 전부 다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앞을 북한배가 지나다니도록 허용을 했느냐? 노무현 정권 때. 이거 이제 막아야 됩니다. 이건 내일, 오늘 당장 해도 돼요, 오늘. 그 다음에 BMZ에 있는 휴전선에 있는 대북 마이크 정방판 방송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70만 명의 북한 장병들이 그 방송을 듣고, 또 방송이 아주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후방에 전해주고 해가지고 북한 사회가 흔들흔들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